쿵. 서울 강남 한복판 재벌가 본가 뒤편 운전기사 숙소. 67세 여자가 싸구려 이불 위에 쓰러졌습니다. 낡은 잠옷에 헝클어진 백발, 초점 잃은 눈동자가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자의 이름은 나혜수. 3년 전까지 이 집의 안주인이었습니다. 지금은 치매 노인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36세 여자가 들어왔어요. 명품 정장에 에르메스 백, 날카로운 눈빛의 미인이었습니다. 며느리 유세린이었어요. 어머님, 밥 드셨어요? 혜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며느리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세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고, 또 이러시네. 세린이 뒤를 돌아봤어요. 29세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수행비서 서유진이었어요. 유진 씨, 어머님 밥 좀 챙겨줘요. 네, 이사님. 세린이 코를 막았습니다. 냄새 진짜. 환기도 안 시키고 숙소가 왜 이래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청소하겠습니다. 깨끗이 해요. 손님들 오면 창피하니까. 세린이 숙소를 나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하나. 빨리 요양원 보내야 되는데. 문이 닫혔어요. 혜숙은 여전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잠깐 변했어요. 초점 잃은 눈동자가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어요. 유진은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나혜숙, 67세, 대한민국 10대 재벌 성원그룹의 실질 창업자. 40년 전 남편 강태호와 함께 작은 봉제 공장에서 시작했어요. 남편은 영업을 맡았고 혜숙은 생산과 관리를 담당했습니다. 밤새 재봉틀을 돌리고 새벽에 배달을 나갔어요. 손에 굳은 살이 박히고 허리가 휘어질 때까지 일했습니다. 10년 후 공장은 중견기업이 되었어요. 20년 후에는 종합유통회사로 성장했습니다. 30년 후 연 매출 20조 원의 대기업이 되었어요. 성원그룹, 그게 혜숙과 남편이 세운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5년 전 남편 강태호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혜숙은 충격에 빠졌어요. 40년을 함께한 남편이었으니까요. 장례식이 끝나고 아들 강민재가 다가왔습니다. 40세, 잘생긴 외모에 부드러운 미소, 효자로 소문난 아들이었어요. 어머니, 이제 제가 모실게요. 걱정 마세요. 혜숙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내가 있으니 든든하구나. 하지만 혜숙은 몰랐어요. 아들의 눈 뒤에 숨겨진 욕심을, 며느리의 탐욕스러운 계획을. 남편이 죽고 1년 후 이상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아들이 서류를 가져왔어요. 어머니, 여기 서명 좀 해주세요. 뭔데? 회사 일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혜숙은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가 가득했어요. 이게 뭐야? 어머니, 그냥 서명만 하시면 돼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혜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읽어볼게.
민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회사 일은 제가 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쉬세요. 해숙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 효자였던 아들이 갑자기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알았어. 내일 서명할게. 민재는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해숙은 서류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어요. 지분 양도 동의서, 이사회, 권한위임장, 경영권 전면, 이양 계약서. 이게 뭐야? 이건 내 회사를 통째로 넘기라는 거잖아. 해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회사를 빼앗으려 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해숙은 아들을 불렀습니다. 민재야, 이 서류 설명해 줄래? 민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그건 회사 경영을 효율화하려는 거예요. 효율화? 내 지분을 전부 넘기라는 건데? 민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회사 일은 저한테 맡기세요. 해숙은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래서 내 회사를 빼앗겠다. 빼앗는 게 아니에요. 관리하는 거예요. 해숙은 서류를 찢었습니다. 이건 안 해. 민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어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그날 이후 아들과의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민재는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며느리 유세린이 전면에 나섰습니다. 어머님, 요즘 건강이 안 좋아 보이세요.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나 괜찮아. 아니에요. 최근에 기억력이 많이 안 좋아지셨잖아요. 치매 검사 한번 받아보세요. 해숙은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치매 검사. 네, 요즘 어머님이 자꾸 같은 말 하시고 물건도 잃어버리시고 걱정돼서요. 해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치매 아니야. 어머님, 치매는 본인이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한번 검사 받아보세요. 세린이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 탐욕이 숨어 있다는 걸 해숙은 알아챘습니다. 2주 후 해숙은 병원에 끌려갔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억지로 데려간 겁니다. 어머니, 검사만 받으시면 돼요. 나 안 해. 어머님, 건강을 위한 거예요. 해숙은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병원에서 각종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나혜숙 씨, 중증 치매 진단입니다. 의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인지, 기능 저하가 심각합니다. 자가 생활이 어려운 수준이에요. 해숙은 믿을 수 없었어요. 나 치매 아닌데요. 멀쩡한데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환자분, 치매 환자는 본인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사 결과가 명확합니다. 해숙은 아들을 바라봤어요. 민재가 서류에 서명하고 있었습니다. 보호자 서명란이었어요. 민재야, 이게 무슨 짓이야?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이제 편하게 쉬세요. 해숙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건 함정이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짜고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든 거였습니다. 그날 이후 해숙의 인생은 지옥이 되었어요. 본가에서 쫓겨났습니다.
운전기사 숙소로 옮겨졌어요. 6평짜리 작은 방이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나는 습한 공간이었어요. 식사는 하루 두 끼, 남은 음식이 담긴 도시락이었습니다. 목욕은 일주일에 한 번, 찬물로 대충 씻어야 했어요. 며느리 세리는 가끔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밥 맛있어요? 혜숙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이고, 치매라서 말을 못하시네. 세린이 비웃었습니다. 예전엔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이제 이 꼴이네요. 혜숙은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있었어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린이 유진에게 말했어요. 유진 씨, 어머님, 약 챙겨드려요. 네, 이사님. 유진이 약봉지를 꺼냈습니다. 하얀 알약이었어요. 혜숙은 멍하니 약을 받아 삼켰습니다. 잘 드시네. 이러면 더 조용해져서 좋아. 세린이 웃으며 나갔어요. 혜숙은 그녀가 나간 후 조용히 입속에 약을 뱉었습니다. 손바닥에 숨겼던 거예요. 혜숙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치매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그녀는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치매 진단을 받은 그날 밤, 혜숙은 진실을 알았어요. 검사 결과가 조작되었다는 걸, 의사가 매수되었다는 걸, 아들과 며느리가 공모했다는 걸. 혜숙은 결심했습니다. 연기하기로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치매 노인 역할을 하기로 했어요. 왜? 그들의 본성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정말 자신을 배신했는지, 며느리가 얼마나 악랄한지 직접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증거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저지르는 모든 악행을 기록하기로 했어요. 복수를 위해서 혜숙에게는 한 명의 조력자가 있었습니다. 최동혁, 58세 성원그룹 본가 경비팀장이었어요. 30년 전 동혁은 가난한 청년이었습니다. 어머니 암에 걸렸지만 수술비가 없었어요. 그때 혜숙이 도와줬습니다. 5천만 원을 빌려줬어요. 동혁아, 이거 받아. 어머니 수술시켜. 사장님, 저는 갚을 능력이. 갚지 마. 내 어머니 살리는 게 먼저야. 동혁은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혜숙이 쫓겨났을 때 동혁만이 그녀 편이었어요. 사장님,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동혁아, 나 좀 도와줘. 뭐든지 하겠습니다. 혜숙은 동혁에게 모든 걸 말했어요. 치매 진단이 조작이라는 것,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것, 복수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 동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증거 모으겠습니다. 3년 동안 동혁은 모든 것을 기록했어요. 며느리 세린이 혜숙을 모욕하는 장면, 아들 민재가 서류에 서명하는 장면, 직원들이 혜숙을 학대하는 장면, 모든 게 영상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잡혔어요. 6개월 전 세린과 민재의 대화였습니다. 여보, 어머님 언제까지 숙소에 두실 거야? 곧 요양원 보내야지. 요양원 가시면 보험금 받을 수 있어? 응, 어머님 명의로 5억짜리 보험 들어놨어. 사고사로 처리되면 전액 받을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세린이 웃었습니다. 요양원에서 사고는 흔하잖아. 계단에서 넘어진다든지 약을 잘못 먹는다든지. 동혁은
그 대화를 녹음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살인 계획이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어머니를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동혁은 혜숙에게 보고했어요. 사장님, 큰일입니다. 뭐가? 저들이 사장님을 죽이려 합니다. 혜숙은 눈을 감았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들으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낳은 아들이 나를 죽이려 하다니. 동혁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제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 때가 됐구나. 혜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3년간의 연기가 끝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복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전에 한 명 더 필요했습니다. 내부 고발자가요. 서유진, 29세, 세린의 수행비서였어요. 3년간 세린 밑에서 일했습니다. 시어머니 학대에 가담했어요. 약을 먹이고 모욕적인 말을 전달하고 폭행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에게도 사연이 있었어요. 그녀는 협박당하고 있었습니다. 세린이 유진의 약점을 잡고 있었거든요. 유진 씨, 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네, 이사님, 내 과거 다 까발릴 수 있어. 감옥 가고 싶어? 아니요. 그럼 시키는 대로 해. 유진은 5년 전 사기 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었어요.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세린은 그걸 알고 유진을 협박하고 있었어요. 유진은 괴로웠습니다. 시어머니 혜숙을 학대하는 게 양심에 걸렸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감옥에 가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어느 날 유진은 혜숙의 숙소를 청소하고 있었어요. 혜숙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 같았어요. 유진이 바닥을 닦는데 혜숙이 작게 말했습니다. 유진 씨. 유진은 놀라서 올려다봤어요. 혜숙이 자신을 보고 있었습니다. 초점 없던 눈이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어머니, 유진 씨, 힘들지? 유진은 숨을 멈췄습니다. 혜숙의 눈빛이 완전히 달랐어요. 치매 환자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라고? 나 치매 아니야. 유진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주저앉았습니다. 그게 무슨... 처음부터 연기였어. 유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왜 그러신 거예요? 혜숙이 미소 지었습니다. 쓸쓸하지만 단단한 미소였어요. 내 아들이 어떤 인간인지, 내 며느리가 어떤 인간인지 직접 보고 싶었어. 유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저도 어머님을 알아. 다 알고 있어. 유진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협박당해서 알아. 세린이가 내 과거를 잡고 있지. 유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님, 저한테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혜숙이 유진의 손을 잡았어요. 유진 씨, 나 좀 도와줄래? 유진은 혜숙을 바라봤습니다. 치매 노인이 아니었어요. 당당하고 강인한 여자였습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며느리와 아들의 악행을 세상에 밝히려고 해. 유진의 심장이 뛰었어요. 제가 증인이 되어드릴까요? 혜숙이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유진 씨. 유진은 결심했어요. 더 이상 악에 가담하지 않기로,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흘렀어요. 성원그룹 본사 대강당 이사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500명이 넘는 주주들이 모였어요. 기자들도 대거 참석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강민재였어요. 부사장에서 회장으로 승진하는 날이었습니다. 민재는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명품 정장에 롤렉스 시계, 옆에는 아내 세린이 서 있었습니다. 여보, 드디어 오늘이야. 응, 우리가 진짜 주인이 되는 날이지. 세린이 남편의 팔을 잡았어요. 어머님은 숙소에 있어. 약 먹여놔서 깊이 잠들었을 거야. 잘 됐네. 방해될 뻔했어. 둘은 웃었습니다. 승리의 미소였어요. 오전 10시 이사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지금부터 성원그룹 제52기 정기 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안건은 강민재 부사장의 회장 승진건입니다. 민재가 단상으로 올라갔어요.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서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아버지께서 세우신 성원그룹을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그때였어요. 강당 뒷문이 열렸습니다. 삐걱.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휠체어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낡은 잠옷을 입은 백발의 노인, 초점 없는 눈동자, 나혜숙이었어요. 휠체어를 밀고 있는 건 경비팀장 최동혁이었습니다. 강당이 술렁였어요. 저 사람 누구야? 나혜숙 전 회장님 아니야? 치매 걸리셨다던데. 세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야? 왜 여기 와? 민재도 당황했어요. 어머니? 왜 여기 계세요? 혜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채 멍하니 앞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세린이 유진에게 속삭였습니다. 당장 데려가. 네, 이사님. 유진이 혜숙에게 다가갔어요. 하지만 휠체어를 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강단 옆에 섰어요. 세린이 눈을 부릅떴습니다. 뭐해? 빨리 데려가라고. 유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합니다. 이사님, 그럴 수 없습니다. 뭐? 유진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서유진입니다. 유세린 이사의 수행비서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밝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강당이 웅성거렸어요. 세린이 소리쳤습니다. 유진 씨, 지금 뭐 하는 거야? 유진은 세린을 무시했어요. 저는 3년간 나혜숙 전 회장님에 대한 학대에 가담했습니다.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학대라고? 무슨 소리야? 유진이 계속했어요. 나혜숙 전 회장님은 치매가 아닙니다. 뭐? 치매 진단은 조작되었습니다. 강민재 부사장과 유세린 이사가 의사를 매수해서 만든 가짜 진단입니다. 강당이 얼어붙었어요. 세린이 외쳤습니다. 거짓말이야. 저 여자 미쳤어. 유진은 포켓에서 USB를 꺼냈어요.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동혁이 강단 옆 컴퓨터를 조작했어요.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영상. 병원 진료실이었어요. 의사와 세린이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치매 진단서 부탁드려요. 검사 결과가 정상인데요.
돈은 얼마든지 드릴게요. 5억이면 될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알겠습니다. 세린이 웃었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강당이 웅성거렸어요. 조작이라고? 진짜였어? 두 번째 영상. 해숙의 숙소였어요. 세린이 해숙에게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늙은이가 왜 안 죽어? 빨리 죽어야 우리가 편하지. 해숙은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세린이 해숙의 뺨을 때렸습니다. 철석, 듣기 싫어. 그럼 빨리 죽든가. 강당이 얼어붙었어요. 기자들이 미친 듯이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세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건 조작이야. 합성이라고. 세 번째 영상. 민재와 세린의 대화였어요. 여보, 어머니, 요양원 보내자. 응, 거기서 사고 나면 보험금 받을 수 있어. 어떻게 할 건데? 계단에서 넘어지게 하든지, 약을 잘못 먹이든지. 방법은 많아. 그럼 5억 받을 수 있는 거지? 응, 반반 하자. 좋아. 강당 전체가 숨을 죽였어요. 살인 모의였습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죽이려 한 계획이었어요. 민재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이건 아니야. 오해야. 그때였어요. 휠체어에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해숙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초점 없던 눈동자가 또렷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해숙이 휠체어 팔걸이를 잡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강당 전체가 숨을 멈췄어요. 휠체어에서 일어날 수 없다던 노인이 스스로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해숙이 허리를 폈어요. 굽어있던 등이 펴졌습니다. 처진 어깨가 올라갔어요. 휠체어를 밀어냈습니다. 털컹. 휠체어가 바닥에 넘어졌어요. 해숙은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67세라고 믿기 어려운 자세였어요. 강인하고 날카로운 눈빛. 성원그룹을 세운 창업자의 눈빛이었습니다. 해숙이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제가 치매라서요.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이 말이 진짜인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해숙이 손을 들었습니다. 동혁이 또 다른 영상을 재생했어요. 화면에 치매 진단서가 떴습니다. 환자명 나혜수, 진단명 중증 치매, 보호자 서명란에 강민재의 서명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해숙이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직접 서명했습니다. 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드는 서류예요. 민재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어머니, 그건 어머니를 위한. 해숙이 끊었습니다. 나를 위한 거? 내 돈을 빼앗고 나를 죽이려 한 게 나를 위한 거야?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해숙이 세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너, 내 며느리. 세린은 뒤로 물러섰어요. 어머님, 저는 3년 동안 나를 모욕하고 때리고 굶겼지. 세린의 다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나를 죽이려 했어. 5억짜리 보험금 때문에. 세린이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해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 저는 나혜숙입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40년 전 남편과 함께 작은 봉제 공장에서 시작했습니다. 밤새 일하고 빚 갚고 조금씩 커져서
이 회사를 만들었어요. 혜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죽고 저는 아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내가 낳은 아들이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었어요. 내 돈을 빼앗고 나를 죽이려 했습니다. 강당이 숨을 죽였어요. 하지만 저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걸요. 3년간의 모욕, 폭행, 협박, 살인 계획까지 전부 기억하고 있었어요. 혜숙이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저 증거들이 보이시죠? 내 며느리는 내 돈 200억을 횡령했습니다. 내 아들은 그 서류에 서명했어요. 그리고 둘은 나를 죽이려 했습니다. 보험금 5억을 위해서요. 민재가 외쳤습니다. 어머니, 이럴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혜숙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어요. 이럴 필요가 없다고. 내가 내 돈을 훔치고 내 목숨을 노리고, 그런데 이럴 필요가 없다고.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혜숙이 주주들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저는 성원그룹 지분 68%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입니다. 강당이 술렁였어요. 68%라고 아직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었어? 혜숙이 서류를 들었습니다. 동혁이 화면에 띄웠어요. 성원그룹 지분 현황. 나혜숙 68%, 강민재 15%, 기타 주주 17%. 세린이 비명을 질렀어요. 그럴 리가. 지분 다 넘기셨잖아요. 혜숙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가 바보인 줄 알았어? 3년 전 너희가 가져간 서류는 전부 가짜야. 뭐, 진짜 서류는 내가 가지고 있어. 너희가 훔친 건 복사본이야. 세린의 다리가 풀렸어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혜숙이 마이크를 다시 잡았어요. 오늘 저는 2가지를 발표합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첫째, 유세린 이사와 강민재 부사장을 횡령, 사문서위조,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합니다. 박수가 터지려다 멈췄어요. 둘째, 성원그룹 경영진을 전면 개편합니다. 웅성거림이 퍼졌어요. 강민재 부사장은 해임합니다. 유세린 이사도 해임합니다. 새로운 경영진을 구성하겠습니다. 혜숙이 동혁을 바라봤어요. 최동혁 씨. 네, 회장님. 오늘부로 당신을 부사장으로 임명합니다. 동혁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혜숙이 유진을 바라봤어요. 서유진 씨. 네, 당신은 용기 있는 선택을 했습니다. 비서실장으로 임명합니다.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혜숙이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너, 민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내가 너를 낳았을 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 혜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나는 혼자서 너를 키웠어. 회사 일하면서 너한테 밥 먹이고 재우고 학교 보내고 결혼시키고. 혜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런데 너는 내가 죽기를 바랐구나. 5억 원 때문에. 민재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혜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어. 이미 늦었어. 어머니. 혜숙이 몸을 돌렸어요. 내가 널 낳은 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구나.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순간 강당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들이 들어왔어요. 유세린 씨, 강민재 씨, 횡령 및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세리는 울부짖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억울해요.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어머니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해숙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강단에 서 있었어요. 경찰이 세린과 민재를 데려갔습니다. 강당 문이 닫혔어요. 해숙은 주주들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성원그룹은 다시 시작합니다.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새롭게 태어나겠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기자들이 미친 듯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성원그룹 창업자 복귀, 재벌가 막장 드라마, 충격 결말, 치매는 연기였다. 해숙은 강단에서 내려왔어요. 동혁이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해숙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하늘이 맑았습니다. 동혁아, 내가 잘한 거겠지? 동혁은 고개를 숙였어요. 네, 회장님, 옳은 일을 하셨습니다. 해숙의 볼을 타고 눈물이 흘렀어요. 아들인데, 내가 낳은 아들인데, 동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3개월 후, 서울지방법원, 유세린과 강민재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세린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어요. 횡령, 사문서위조, 살인미수, 모든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민재에게는 징역 10년이 구형되었어요. 공범으로서의 책임이었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어요. 피고인 유세린, 징역 12년, 피고인 강민재, 징역 7년. 세린은 실신했습니다. 민재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법정 밖에는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어요. 재벌 며느리 12년 실형, 효자 이미지 아들 7년 실형, 시어머니 살해 모해, 법의 심판. 세린과 민재는 수갑이 채워진 채 고성차에 실렸습니다. 화려했던 재벌가의 몰락이었어요. 같은 시각, 성원 그룹 본사, 해숙은 회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전경이 보였어요. 동혁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재판 결과 보셨습니까? 응, 봤어. 어떠십니까? 해숙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마음이 아파. 네, 내가 낳은 아들이잖아. 아무리 잘못했어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 해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후회는 안 해. 네, 잘못한 건 벌을 받아야 해. 그래야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 동혁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회장님, 세경영진 인사안입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해숙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부사장 최동혁, 비서실장 서유진, 기획실장 박준호. 해숙이 미소 지었어요. 좋아, 이대로 가자. 알겠습니다. 동혁이 나가려는데 해숙이 불렀습니다. 동혁아. 네, 고마워. 30년 동안 내 곁에 있어줘서. 동혁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님,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30년 전 저를 구해주셔서. 해숙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내가 회사를 이끌어. 나는 뒤에서 지켜볼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1년 후 성원그룹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새롭게 태어났어요. 동혁은 유능한 부사장이 되었습니다. 유진은 비서실장으로 회사를 도왔어요. 직원들의 복지가 좋아졌고 사회공헌 활동도 늘어났습니다. 해숙은 한 발 물러나 고문 역할을 했어요. 가끔 회사에 나와 직원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모두가 해숙을 존경했어요. 치매 노인 취급받던 여자가 회사를 구한 영웅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해숙은 회사 옥상에 올라갔어요. 서울의 전경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40년 전 작은 봉제 공장에서 시작했을 때가 떠올랐어요. 남편과 함께 밤새 일하던 그때 손에 굳은 살이 박히고 허리가 휘어질 때까지 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 매출 20조 원의 대기업이 되었어요. 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습니다. 아들을요. 해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민재야, 왜 그랬니?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해숙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고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여보, 저기 계세요? 남편에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됐어요. 제가 잘못 키운 거예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해숙은 한참 동안 울었어요. 40년간 참아왔던 눈물이었습니다. 회사를 세우느라, 아들을 키우느라 울 시간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울어도 됐습니다. 모든 게 끝났으니까요. 해숙은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쓸쓸하지만 평화로운 미소였어요. 이제 새로 시작해야지. 해숙은 옥상을 내려왔습니다. 회장실로 돌아왔어요. 책상 위에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40년 전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해숙이 사진을 만졌어요. 여보, 저 잘하고 있죠?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해숙도 미소 지었어요. 조금만 더 힘내볼게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회장님, 들어와. 유진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오늘 일정 알려드릴게요. 그래, 뭐가 있지? 오후 2시에 복지재단 이사회가 있습니다. 오후 4시에 기자 간담회가 있고요. 저녁에는 직원들과 식사 자리가 있습니다. 해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준비하자. 유진이 나가려는데 해숙이 불렀습니다. 유진 씨. 네, 회장님, 고마워. 그날 용기 내줘서. 유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회장님,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셔서. 해숙이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해. 중요한 건 고치는 거야. 유진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같이 열심히 하자. 유진이 나갔습니다. 해숙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하늘이 맑았습니다. 3년간의 지옥 같은 시간이 떠올랐어요. 운전기사 숙소에서 잔반을 먹고 멸시를 당하고 폭행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걸요. 그리고 복수했습니다. 아니, 정의를 실현했어요. 해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치매는 연기였고 너희 인생이 진짜 끝이다.
그날 강단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통쾌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슬펐어요. 아들을 잃었으니까요. 해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인생은 참 아이러니해. 40년을 일해서 회사를 세웠는데 가장 소중한 건 잃었어. 하지만 후회는 없어. 옳은 일을 했으니까. 해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후 일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7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일할 게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동혁이 있고 유진이 있고 회사 직원들이 있었어요. 새로운 가족이었습니다. 해숙은 회장실을 나섰어요. 복도에서 직원들이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응. 다들 수고해. 직원들이 밝게 웃었어요. 해숙도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된 사람들. 해숙은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에서 동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준비됐습니다. 가자. 둘은 함께 걸었어요. 성원그룹 본사를 나섰습니다. 서울의 거리가 펼쳐져 있었어요. 사람들이 오가고 차들이 달리고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해숙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고 푸른 가을 하늘이었습니다. 좋은 날이네. 네, 회장님, 정말 좋은 날입니다. 해숙은 미소 지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67세. 아직 늦지 않았어요. 치매 노인 취급받던 여자는 끝까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3년간 치매 노인 취급을 받았던 여자, 운전기사 숙소에서 잔반을 먹고 멸시와 폭행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모든 걸요. 아들의 배신, 며느리의 탐욕, 살인 계획까지 전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모든 비밀이 터졌어요. 탐욕은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배신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의는 승리합니다.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요. 나혜숙은 끝까지 버텼어요. 3년간의 지옥을 견뎠습니다. 그리고 복수했어요. 아니,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치매 노인 취급받던 여자는 끝까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좋은 사연을 찾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